반갑습니다. 곁에 있는 도반들 같이 인사들 좀 나누시죠. 네, 어제 저희들이 원코러스 5회 공연을 했습니다.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큰 감명이 함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제 합창단 공연을 보면서 감동과 또한 강남교당 교무로서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마 연습의 과정을 다 보셨던 분들은 그 노래 곡 한 곡 속에 깃들어 있는 우리 원코러스 단원들의 마음들을 또한 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홍성원님 오셨는가요? 저기 계시네요. 네. 저분이 미국에서 지금 오셔가지고 몇 개월 안 되셨죠? 원코러스에 지금 참여해서 노래를 같이 하시는데, 지난주에 큰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고 퇴원하자마자 합창 연습을 해서 아직은 밥을 먹지 말라고 그래서 어제도 죽을 싸가지고 와서 그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저런 분들의 정성이 있었고, 또 우리 젊은 원백단원들이 아이들 다 집에 두고 밤늦게 퇴근해서 교당에서 합창을 연습하고, 이런 마음들을 선배들과 후배들이 함께 만들어져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실 어제 대각전에 보니까 반절은 우리 교도고 반절은 우리 교도 아닌 분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교도들만 즐기는 공연보다는 이렇게 외부 사람들이 함께 한 공연을 참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원코러스 단원들의 그 공력이 참으로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제 공연을 보는 내내 가슴이 너무 벅찼는데요. 우리 합창 단원들에게, 원코러스 단원들에게 크게 좀 박수로 좀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과 주의자, 반주자, 단원들 모두들이 너무 수고를 해주셔서 오늘 제가 이제 원기 101년을 우리가 잘 갈무리하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원코러스가 이미 잘 갈무리할 수 있도록 앞에서 창을 다 열어주셔서 오늘 제 설교는 좀 가볍게 제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갈무리하면 떠오르는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가요? 그러죠. 우리 유사님 저 말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갈무리하면 나원하신 노래가 생각이 날 텐데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떠나간 사람을 잡지 못하는 마음과 이제 정말 있겠다고 하는 사랑의 갈무리 노래가 나훈아 씨의 갈무리죠. 원래 갈무리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나 일들을 잘 정리하고 간수한다는 뜻이 갈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순수한 우리말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에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텍스트에 모두 저장하는 것을 또 갈무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12월 달이 되면 제 삶에 늘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갈무리를 잘하자. 그렇게 이제 매년 12월이 되면은 제 생활 표준으로 삼고 화두를 삼고 있습니다. 예전에 농촌에서는 이제 가을 거지가 끝나면은 이 추수한 곡식이나 채소를 양식이나 또한 종자로 씨앗으로 삼기 위해서 갈무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갈무리는 작물의 종류 따라 각각 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갈무리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겨울을 잘 지낼 수 있고, 또한 봄에 새롭게 새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갈무리를 그냥 중시를 했는데, 요즘에는 좋은 창고가 있고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종자유사에서 종자를 사다 심기 때문에 예달 농촌 사이 같이 그렇게 중시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선조들의 풍습을, 갈무리의 풍습을 우리의 삶으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이제 101년, 그러니까 원불교 2세기를 벌써
시작하자마자 벌써 한 해가 다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참으로 더디고 더딘 1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금년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분노나 허탈함보다는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면서 금년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거듭나는 곤경이 아니라 거듭 곤경을 당하면서도 끝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반복입니다. 어젠가 그젠가 우리 우정화 교우가 그래요. 오늘 아침에 깨친 것이 있다고 해서 뭐를 깨치냐고 했더니 어리석음은 죄가 참 얼마나 큰가를 요즘 새삼 느끼고 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걱정할 일인데요. 그러나 거듭나는 곤경이 비록 우리들이 이렇게 놓은 달성을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다만 통철한 깨달음 하나 일으킬 수 있다면 공경은 결코 절망일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은 새 출발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고목이 명목이 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무와 달라서 나이가 더한다고 하여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며 젊음은 언제나 신선함을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늙을 노자가 원숙함으로 젊을 소자가 신선함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연호를 받침하고 있는 사색의 갈무리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의 반성과 성찰 위해서 오늘은 만들어내고 오늘의 반성과 성찰 위에 다시 내일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사색의 갈무리가 우리를 아름답게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글귀를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의 생각의 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아름다울 수 있고 또한 후회롭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적절한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금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오래 쌓여있던 적폐들이 벗어나게 하는 기회가 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어느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축복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마 이러한 것들이 사회 곳곳에 쌓이는 그런 적폐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털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보다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갈무리를 잘 하는 것은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새 계획을 세우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1년을 사셨는데 이제 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매듭을 지어야 할 시간이 됐는데, 신년법문 경산종사님 법문을 혹시 지금도 기억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산종사님께서 초심이라고 하는 화두를 연초에 시작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약속이 있고 사회에는 많은 계약이 있으며 지도자에게는 국민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초심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며 지조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상도 소트산 대종사께 신성을 바치고 창립정신으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서원이 있습니다. 제가 출가가 그 서원을 채받아서 혈심혈성을 다하여 지키고 실천하여 오늘날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불교의 100년의 역사는 사실은 우리 한국의 근대사만큼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격동을 한국 사회와 함께하면서 원불교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초심을 잘 지켜왔다, 초심을 잘 가꾸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불교는 신앙이든 수행이든 교당의 운영이든 모든 것을 기본을 대조하고 그리고 반조하면서 매번 잘 마무리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모든 교리 가르침을 보면은
잘 교육을 세우고 잘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반주하도록 하는 것이 교법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교당은 지난 3년 동안 회장단을 중심으로 빛나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며칠 전에 삼동훈 원장님이 교당을 방문해서 둘러보시고 그렇습 얘기를 하세요. 원불교 역사에 볼 수 없는 그 대불사를 이루었다. 앞으로 강남교당이 원불교 비료교화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간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제 그래서 칭송을 하셨는데, 우리는 제가 교육자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빛나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다. 우리 제가 교육자들이 3년 동안 잘 마무리를 해서 금년 이와 같은 우리는 불사를 이루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은 용두사미로 살아가는 사람이 꽤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를 열심히 잘한 것 같지만 그 뒷마무리는 그렇지 못하는 것을 잘 보게 되는데, 우리 가끔 끝이 좋아야 한다는 얘기를 가끔 얘기를 합니다. 좋은 영화는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일 때 좋은 영화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영화를 보면 대체적으로는 마지막 장면을 기억을 하죠. 좋은 노래는 끝소절이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소설은 결말이 멋져야 하고 좋은 드라마는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물건은 마감 처리가 깔끔해야 좋은 물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술자는 마무리가 완벽해야 그를 좋은 기술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좋은 회사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 이제 여기 연말에 금주가 참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좋은 술은 어떤 술이 좋은 술인가요? 끝이 좋아야 좋은 술이라고 한다면서요? 배가 부르는 것보다, 취하는 것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고 그러던데요. 좋은 경기는 최후의 몇 분이 중요하죠. 그 역전의 그 경기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걸 잊지 못하는데, 그리고 좋은 사람은 끝까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은 끝까지 아름답고, 일도 사랑도 물건도 작품도 사람도 기업도 끝이 좋아야 정말 아름답다 얘기를 합니다. 끝이 좋아야 명품이 되고 명작이 되고 명인이 되고 명가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뒷마무리를 끝을 나는 어떻게 하고 살았을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한 가족들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관계, 친구들과 관계, 일을 하는 관계, 나는 내 끝을 어떻게 맺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독일 속담에 보면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인데요, 참 훌륭하고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잘못되어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령 초기에는 비난을 받았더라도 마지막 끝마무리를 잘해서 그들이 삶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1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물을 석유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가 확실하게 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티베트 산속에 가면은 남아성이 있는데 그 남아성을 찾아가면은 네가 풀지 못하는 그 성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거다. 근데 이 남아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문을 거쳐야 하는데, 첫째 관문은 아주 험한 길을 혼자서 가야 한다. 그리고 둘째는 매우 먼 길인데 그 길을 걸어서 가야 한다. 그리고 남아성을 만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한 가지 질문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연구는 다 해놓고 마지막을 지금 활용점점을 못 찍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그 남아성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하고 티벳을 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이 두 가지 관문을 다 겪어서 갔는데 이 과학자가 남아성을 보고 까무러칠 뻔했다. 본인은 생각에 아주 나이도 많고 인생을 원숙하게 살았던 그런 수염도 길러서 도인의 풍채를 가진 사람일 거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젊고 너무나 자기가 세상에서 보지 못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 여인이 남아성이 맑은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뒤에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그래 당신이 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과학자는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저 혹시 결혼하셨나요? 그 먼 길을 걸어서 가는 자기 질문이 딱 하나 있었죠. 그 생명을 무릅쓰고 갔는데 그 순간 그것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질문을 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아지는 법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을 잘 못 맺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끝을 잘 마무리 못하고 또 일도 마찬가지죠.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이 말씀은 인과를 보더라도 인과 이치를 보더라도 끝을 잘 맺어야 그것이 다시 인이 되어서 새로운 과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 달에 내가 벌려놓았던 일들, 나하고 관계됐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끝을 잘 맺을 수 있는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12월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잘 갈무리하기 위해서는 잘 정리하고 간수해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는 길을 잘 정리하고 갈무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밝혀주셨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신분검사 제도와 참여의 그런 법입니다. 신분검사는 대종사님 당대에 원기 12년에 제정이 되어서 그것이 계속 지금도 교법으로 저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수행과 자신의 사업 이 모든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당연 등급과 부당 등급과 수지 대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한 해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저희 교무들은 마지막 출가 단회 때 이 신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교도들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작년에 신분 검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2월 달에는 각자가 표준을 잡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산종사께서 신분검사는 나를 성현 만드는 법이요 자기 검사로 인류를 검사하는 법이다. 각자의 시비와 선악을 알기 위한 것이고 마음의 주착과 행동의 본말을 알게 하는 3대력을 얻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내가 공부하기 전과 공부하긴 한 이후에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것이 신분검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불교 교법은 현학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이 한다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실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적이 한다는 말씀인데 대산종사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릴 때 교단에 와서 신분검사를 하고 마음에 대안정을 얻었다. 그리고 이대로만 내가 이 법대로만 가르침대로만 하면 대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자각을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신분검사는 자신을 점검하고 정리하고 간수하게 하는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당연 등급은 우리가 그것을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당연 등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23항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삶이 당당한 것이요, 나는 금년에 빚지지 않고 복을 짓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으로 항목별로 수치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고, 부당등급은 30계문과 허위와 편신과 아상 세 가지를 합쳐서 33조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당등급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죄전이, 죄의 밭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부당등급은 점수가 낮을수록 악업이 가벼워지는데, 바로 부당등급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은 우리의 악업을 소멸하고 후회로움이 남지 않게 사는 삶이고, 수지대조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내 수지를 맞춰서 복을 장만하고 빚지는 생활을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두루뭉실한 종교인이 아니라 실적 있는 종교 생활을 원하고, 관념적이거나 하는 하는 척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앙 수행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가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변화시켜가는 자기의 점검이 바로 신분검사고 참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갈무리는 잘 정리하고 잘 간수해야 갈무리가 된다. 정리되지 않는 삶은 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공부와 내 사업을 잘 대조하는 그것이 갈무리 길이기도 합니다. 갈무리를 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매듭을 잘 짓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듭을 잘 지어야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매듭 이야기할 때 보면은 대나무 매듭을 제일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대나무는 가난하다는 굵기로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도 꺾이지 잘 않습니다. 잘 뽑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대나무가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대나무는 자신의 힘으로 마디를 만들어 가죠. 외적인 조건에서 마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마디를 만들어 가는데, 사람도 자기 인생의 매듭을 스스로 잘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듭, 대나무 마디에는 밖으로 대나무 사이에 도드라진 부분이 있는데, 마디는 바로 한 단계를 끝마무리하고 다음 일을 출발하는 것이 이제 매듭이죠. 그래서 대나무는 매듭을 지어가면서 커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매듭을 잘 지은 사람은 그것이 성장하는 발걸음이 될 것이고, 매듭을 짓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삶이 후회가 많이 남는 것이 아닐까. 근데 대나무는 이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것을 멈추고 쉬고 매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매듭을 짓는 우리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경쟁 사회에서 늘 누군가 경쟁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아무리 기계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늘 바쁨 속에서 살아가지고는 인생의 매듭을 잘 만들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바쁘다, 나는 바쁘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사시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 우리 그 회장단이 임기가 완료되고 새로운 회장단과 임원들을 짜고 있는데, 대부분이 나는 바쁘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다 사실. 교당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시간이 없다. 살아가면서 바쁘게, 현재 우리 삶은 그냥 안일하게 살아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바쁘기는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늘 그렇게 바쁘게만 살아서 우리 삶에 매듭이 언제 만들어질까?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내 나이가, 내 청춘이 다 흘러가서
돌려달라고 내 청춘을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내 청춘을 돌려줄 것인가? 우리는 내 삶에서 마디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지 않은가? 12월에 친구들과 만나서 막년회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삶을 1년을 반주하면서 매듭을 짓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매듭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잘 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자신의 삶 안에서 마디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갈무리하는 마무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 12월에 그것을 우리가 가장 내 삶의 중심 화두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연말 결산을 통해서 회사에 금년 한 해 매듭을 지을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한 학년 한 학년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다음 학년을 준비할 것이고, 우리는 마음 공부하는 수행이라고 한다면 내 삶을 잘 정리하는 매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매듭을 통해서 우리는 내년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12월 달에 우리 재가교육자들은 3년 동안 교당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마무리해서 끝을 좋게 해서 이제 강남교당이 다음 세기를 열어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셨으면 좋겠고, 교화단에서는 단장 중앙님들이 단원들과 함께 이런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갈무리 시간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에는 단회를 지금 공통적으로 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단장님들 중심으로 각각 편한 시간에 이렇게 단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을 잘 갈무리하고 원기 102년은 좀 더 희망차게,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10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볼 사은이시여, 저희들을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원기 101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천불도량을 완성하고 이사를 하고 봉불식을 하고 그렇게 힘차게 희망으로 한 해를 하루하루 써왔습니다. 그런 순간에 어느덧 12월을 맞이했고 저희들은 이 12월을 은혜롭게 삶이 갈무리 되기를 염원하고 오늘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법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삶을, 생각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이 좋을 수 있도록 일을 잘 마무리하고 또한 일을 잘 정리하고 간수해서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매듭을 잘 지어서 저희들의 삶이 하루하루 성장의 그 밑가림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하고, 매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쌓여있는 후회로움이 있다면 다 풀어서 새해는 더욱더 희망으로 밝게 열어가고자 합니다. 하오니 법신볼 사은이시여, 12월을 저희들이 잘 갈무리할 수 있도록 크신 위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갈무리를 통해서 법신불께 더욱더 다가설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호렴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